라는 소식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수급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큰 이상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수급이나 그 선물 지수의 선물이 보여주는 지표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일보다 개선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외환 시장과 미국 시장의 현재 상황 등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은 약간의 전조적 현상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윤곽도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현재 코스닥 랠리가 시작된 것은 지난 12월 초 정확히 12월 5일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 한 달이 지나갔죠. 그 사이에 현재 코스닥 지수는 약 12% 정도 올라갔는데요. 최근 7년 연속 현재 1월 효과가 나온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그 상승폭이 큽니다. 그런 정도로도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가 되죠. 그로스로 발표가 됩니다. 그 세부 항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토탈 매출 및 토탈 영업이익 잠정치만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매출은 50조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이 놀랍다는 거죠. 8조가 펄 넘어갈 것이다는 전망이 평균적으로 8조 1천억 내지 8조 5천억 중간쯤 잡으면 8조 3천억 정도를 평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 따라서는 현재 8조 7천억 내지 8조 8천억까지 보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대략 8조 3천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것이라는 거죠. 지난 3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발화 사태 때문에 단종 사태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건데요. 당시 5조 2천억이었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 봤을 때 불과 한 분기 사이에 59% 거의 정상화된 그런 상태나 진배 없을 정도로까지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 컨센서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부문별로 그 실적을 좀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일은 발표가 안 됩니다. 토탈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만 본다면 약 4조 원 중반 정도, 4조 4천, 4조 5천억 정도. 지난 3분기 때 3조 3,700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거의 1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죠. 퍼센트지로 30%가 넘어갑니다. 상당하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전 그 디스플레이 부분이 각각 1조를 넘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IM 부분, 즉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지난 3분기 때 거의 제로였습니다. 약 1,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다는 건데 이번 분기는 그 어려운 갤럭시 노트 단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조 원 약간 넘는 2조 1,000억, 2조 2천억 정도 그 정도를 예상한다는 건데요. 불과 한 분기 만에 거의 완벽하게 IM 부분도 즉 스마트폰 부분도 3분의 2 정도까지는 복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우리가 특기해서 봐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D램 부분에 영업이익률을 보자는 것이죠. 매출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상태의 영업이익만 증가된다는 건데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급증한다는 것이죠. 좀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약 40%에 근접하거나 그걸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삼성전자의 D램 부분 영업이익률은 20%대 초반대였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했다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가 좀 필요하다 하는 건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수요 측면보다도 공급 측면에서 독과점적인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갖는 과점적 공급자들의 어드밴티지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부터도 말씀드렸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암묵적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공급 조절이 알게 모르게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한 독과점적인 어드밴티지가 현재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10%가 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현재 예를 들어 도요타 같은 데에도 영업이익률 10%가 안 되죠. 8 내지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잘 나갈 때도 10% 안쪽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0% 정도 되는 물론 IT 쪽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단한 영업이익률이고 그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의 그 공급자 우위의 시장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볼 수 있는 다른 업체는 바로 인텔 같은 업체, 또 퀄컴 통신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거기 해당이 되고 대만에도 있으면 TSMC 같은 데가 근데 그런 데다 그런 식의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현재 장악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삼성전자도 이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SK하이닉스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전과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치명적으로 있었던 DRAM 사업의 문제, 즉 실적의 변동성, 계절적인 변동, 업황 순환적 변동성,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아주 좋은 수익률을 계속 낼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SK하이닉스가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도 동의 해당되는 그런 구조적 변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낸드 수익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낸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바 지금 현재 수익성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 분기에 거의 1조에 가까운 또는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는 건데요. 가만히 보면 최근에 특히 차세대 저장 장치라고 하죠. SSD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낸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니까 그에 따른 과실을 톡톡히 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갤럭시 노트 7 단종과 관련된 충격이 생각보다 빨리 현재 최소화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들어요. 물론 그 배경에는 갤럭시 S7 엣지가 선전을 했죠. 그 공백을 비교적 훌륭하게 잘 메꿔줬다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이번 세스에서 오늘부터 이제 개막이 되죠. 갤럭시 A 시리즈 고사양 제품이 공개가 됩니다. 이런 것과 그리고 3개월 후, 즉 3월 달입니다. 갤럭시 S8이 아마 공개가 되고 판매는 4월 달부터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스마트폰 부품, 그전에는 반도체, OLED 장비 쪽 내지 소재 쪽을 봤지만 지금부터는 스마트폰 부품주도 물론 미리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아모텍 같은 종목은 삼성전기나 또는 아모텍, 파트론, 자화전자, 세코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도 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는 배경이 제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갤럭시 노트 발화와 관련된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죠. 발화 원인을 공식 발표로 할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내일 아니면 이번 달 내에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좀 원인은 좀 배터리 있다고 하지는 않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 SDI도 최근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중국 문제 남아있긴 하지만 역시 기회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과 같이 보시고 세스에서 지금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품목은 현재 QLED TV죠. 그리고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현재 지금 코스닥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오시거나 하는데 이들 종목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지수 흐름, 특히 코스피나 또 삼성전자 내지 하이닉스, LG전자 같은 대형 IT주들의 주가 흐름과 상당히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까지를 포착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 타이밍이 매수할 타이밍인지 또는 그 반대로 매도할 타이밍인지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전략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앞서 코스닥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얘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것만 잠깐 더 정리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제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상승 기간이나 상승 폭이 그렇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이한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선도주, IT주들이 선도주였던 것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현재 바이오주들이 후발로 뒤따라가는 모습인데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무차별도로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현재 보편적으로 막바지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미 선도주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왜 기관들이 3일 연속 매도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신규 매수를 할 때에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만 현재 코스피 2040포인트에 상응하는 코스닥 지수는 670 내 700 정도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몇 가지 현재 걸림돌들이 현재 지금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돼서 상황이 급변하면 거기에 맞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